신북방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방안을 발표하게 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북방 사업부 이선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먼저 신북방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 동향과 여건을 설명을 드리고, 이 수출 확대 전략 방안이 작년에 정부 그리고 학계 그리고 수출업체와 함께 포럼을 5차례 열어서 여러 가지 신북방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농식품 수출 여건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을 해서 4가지 전략 방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사실 전략 방안이 도출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의욕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연초에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정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좀 잘 안 돼서 저희가 비대면 마케팅을 진행한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농식품 수출 시장에 대한 다변화 필요성이 계속 증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농식품 이 표를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농식품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8%로 일반 우리 그 공산품의 수출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출 호조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출국이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사드라든지 작년에 일본의 수출 제재 등 비경제적인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수출 시장을 다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AT에서 지난 한 10년간 신남방 지역에 여러 가지 시장 개척 노력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신남방 지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베트남을 필두로 한 신남방 지역의 작년 수출 비중이 약 20%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신북방 지역의 잠재력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신북방 지역이 경제 성장을 했을 때 이쪽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장 개척을 해서 이쪽을 신남방에 이은 잠재 시장으로서 개척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에 그 농식품 수출액은 2억 6천만 불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2014년 이후에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라서 서방의 경제제가 있었고, 또 루브라가 그때 당시에 폭락을 해서 많이 러시아의 수출 감소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고요. 그 뒤로 조금씩 그 신북방 지역의 경제가 회복세가 되면서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쪽 신북방 지역의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들이 현지 생산이 진행이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수출 회복이 좀 더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 실적을 보면 저희 주요 수출국은 CIS 12개국에 몽골이 포함되어 있고, 원래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는 동북삼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 그 농식품 수출로 봤을 때는 중국과는 엄연히 좀 여러 가지로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CIS 12국 그리고 몽골 이렇게 봤을 때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 우즈벡 순입니다. 요 4개 국가가 신남방 측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97%고
여기 보시면 주요 품목은 여전히 뭐 커피조 제품, 음료, 라면 등에 집중되어 있고요. 올해를 놓고 보면 이제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억 3천만 불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는 소폭의 감소 내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루블화 폭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그리고 저희 아직 한국 농식품이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자가격리 같은 부분 때문에 소비 여건이 안 좋아서 수출이 매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 여건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포럼을 통해서 도출해낸 여건과 대응 방향인데, 먼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물류 여건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극동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상 운송이 가능하지만 블라디에서 그 내륙 지역으로 시장 개척을 해야 될 때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물류 비용이 좀 과다하고요. 몽골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해안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장 개척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 또 어떤 경제 수준도 높지 않은 데 비해서 물류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시장 개척에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또 이 러시아와 그 카자흐스탄, 몽골이 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신선 농산물이 손쉽게 신북방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류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밀키스라든지 뭐 팔도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력 인기 품목의 브랜드 파워가 있긴 하지만 한국 농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존에 진출한 중견기업이나 선도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신규 상품 또는 중소기업 상품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현지에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대응 방향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유통과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농식품 유통망이 열악합니다. 그 나라 자체, 그 신북방 지역에 있는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유통망이 좀 폐쇄적이거나 진입장 지역이 높은 부분들도 있고, 온라인 마켓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 농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진입이 매우 더딘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몽골 중심으로 K-팝이나 K-뷰티 등의 한류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한류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뭐 언어나 정치, 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비즈니스 리스크가 매우 높다,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AT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지사와 사무소를 지금 꾸준히 임시사무소 개소를 하면서 현지에서의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력, 그리고 비과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화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240개사의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이고, 뭐 신규 바이어 발굴, 그 다음에 현지 마케팅 정보 부족,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진출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환율이나 물류 여건, 관료주의 폐해 등이 부정적인 시장 개척의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석을 위해서 수합 분석한 내용인데요. 강점으로는 이제 러시아나 몽골,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먼저 진출한 유럽, 일본산의 농식품 대비해서 가격적으로는 저희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블라디 같은 경우는 극동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이 있고 또 중국산 대비 품질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락, 팔도 도시락, 밀키스 같은 스타 상품들이 있다는 것들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반대로 따지면 또 그런 소수 제품을 제외하고 한국 농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높은 물류비, 시장이 아직은 적다 보니까 거기에 그 현지 맞춤형 그런 상품 개발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유통 채널이 아직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서 마진 구조가 되게 낮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마케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여건, 그리고 극동의 일부를 제외한 러시아의 중앙 지역은 유통망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요인은 지금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쪽으로 한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또 딸기나 신선과일 같은 그 현지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수박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늘고 있고, 또 대형 소매 유통업체가 좀 확산이 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신동방 정책을 최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기회 요인이며, 반대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 그리고 자국 산업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들과 또 국경을 이제 근접한 이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위기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를 분석을 해서 크게 이제 전략 방안들이 쭉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전략 방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수학 분석과 수출업체,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지금 4가지 이제 수출 확대 전략안을 마련을 했고, 이 목표는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 올 초에 5억 불, 내년까지 5억 불을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신북방 지역의 수출이 최근 정점을 찍었던 2014년이 3억 3천만 불이었던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한러 수교 30주년, 몽골 수교 30주년,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적절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거는 시장 맞춤형 유망 품목을 개발을 하고 선도기업과 연계한 주력 상품 육성을 하겠다는 전략 품목 육성 전략 하나, 그리고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권역별로 이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별로 공동 운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기존에 AT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신북방 지역에는 공동물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북방 지역도 공동물류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2가지로 신북방의 수출 물류 활성화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한러 수교 30주년, 한몽골 수교 30주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올해 모스크바와 몽골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지원 조직, 그리고 저희 AT 안에서도 신북방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서 해외와 국내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정비를 하고 보강을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신북방 수출기업 협의체를 저희 올해 해서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요 4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전략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시장 맞춤형 유망 품목 발굴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 신목방해라는 지역이 사실 아직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경제 수준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여건, 또 물류 여건, 또 소비층을 고려를 해서 좀 타겟형 전략 품목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상류층,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해서 인삼류는 좀 모스크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좀 타겟화할 필요가 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극동 지역의 선물용 타켓으로 작년 연말에 조금 나갔고 올해도 이제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는 최근에 채소종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채소종자의 B2B 지원, 그리고 현지 식문화와 한식당을 좀 연계를 해서 소스류를 개발을, 현지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필요하고, 이런 품목들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현지 유통망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들이나 뭐 예를 들면 몽골의 이마트가 지금 5호점까지 개설을 했는데 그런 이제 유통업체나 아니면 수출업체, 현지에 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뭐 팔도라든지 이런 업체들 통해서 이제 그쪽의 주력 수출 제품들과 저희의 제품들을 좀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협력 모델을 좀 발굴해서 마케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류 부분입니다. 물류 부분은 사실 이게 물류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류 체계를 새롭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여기 있으면 지금 오늘 요번에 이 학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철도, 북한을 지나가는 철도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사실은 모스크바 쪽으로 저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이 중국의 요 횡단철도,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다 지금 철도를 통해서 지금 많은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중국으로 가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또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 경제적으로 저희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데 이게 연결된다면 사실은 요 물류 체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블라디로 가서 이쪽에서 이 내륙까지 물건을 보내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면 이제 이 서부 러시아 지역은 유럽 상품들이 이미 유럽화 이미 다 되어 있고 유럽 상품들이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몽골도 중국과 러시아 쪽의 교류가 저희보다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이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러시아 쪽에 들어오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물류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지금 카자흐스탄, 몽골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물류비 경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크게는 지금 현재 작년에 DBS 페리가 경영 악화로 운행을 중단했는데 9월부터 아마 페리가 또 포항에서 출발하는 페리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화물선이나 페리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그 신선 농산물 중에 좀 수요는 컨테이너 베이스가 안 나오는데 이제 수입 수요가 있을 때 부족한 공실 부분, 컨테이너에 비는 공실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수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또 모아서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또는 물건을 보내더라도 그만큼 물류비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약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극동 지역은 선박 운송을 이제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신범 사업을 운영한 이후에 향후에 혹시 이 노선과 이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횡단철도와 몽골 철도를 활용을 해서 또는 그쪽에 트러킹을 하는 그런 물류를 좀 공동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물류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지역에 지금 공동물류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몽골은 울란바토르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냉장 냉동 공동물류 창고를 저희가 후보를 찾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물건이 갔는데 그 내륙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선 도시, 주요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도시 외에 좀 발전 가능성 있는 이선 도시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 안에도 내륙 콜드체인을 좀 준비를 해서 현지에서 취급하는 바이어들의 물류 비용을 좀 경감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식물방지용 물류비 지원 확대 부분은 포럼을 통해서 나온 건의 의견을 다 기반영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북동러시아의 물류비 지원 단가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러시아 몽골들 신규 시장에 대한 신선 농산물 물류비 추가 지원, 사할린 등 같은 거 기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제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통 매장을 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K푸드 전용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바이어들이 한국 식품만을 가지고 지금 소매점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미중일 같은 경우에는 이선 시장을 이선 도시에 개설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러시아나 몽골 같은 이런 다변화 국가,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될 국가는 주요 도시에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식품방의 마케팅 벨트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전용 저희가 안테나샵을 지원을 해서 개설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신규 상품에 대한 이제 마켓 테스트가 가능하고 요 마켓 테스트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을 바이어들이 또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인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AT가 각 국가의 주요 이제 유통 채널과 MOU를 체결해서 파족 사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차별화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젊은 층들 소비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이제 뭐 소비의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일드베리나 오존,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뭐 그 배달앱 같은 걸 통해서 또 온라인몰에 신규 입점을 하고 역직구 플랫폼을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대형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시장 개척했다면 카페나 프랜차이즈 매장에다 한국 식재료를 유통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바이어 이 신북방 지역에 바이어 유통협회 연합회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바이어와 유통 채널과의 그리고 AT와의 그런 이제 지원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몽골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임시 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저희 그 파일럿 요원이 몽골에 있는 바이어와 유통 채널을 통합을 해서 지금 연합회를 구성하고, 그게 아마 지난 7월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올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원정대를 구성을 해서 사실 뭐 러시아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로 홍보원정대를 구성해서 유러시아 횡단철도를 타고 주요 도시에서 케이푸드 홍보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고, CJ ENM에서 지금 세계 각국에다가 지금 케이콘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케이푸드 페어도 개최하는 부분도 올해 준비를 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로 진행이 안 됐지만 내년에도 이제 연계해서 진행할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SNS 채널인데 V 콘탁트를 활용해서 한국 농식품을 연중 기획 홍보하는 이거 연초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튜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 그리고 몽골,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한국 농식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AT는 신북방 수출 전담 조직을 신북방 수출부로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몽골에 저희가 파일럿 사무소를 설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모스크바에도 지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정식 사무소는 블라디보스톡 지사만 있어서 여기서 지금 신북방 수출 통합 서비스 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업부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정보 공유해서 비과세 장벽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재단과의 MOU 체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통관회로도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북방 수출기업 협의체는 지금 기존에 진출한 기업, 또 물류업체,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북방 수출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취소가 되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 사업으로 저희가 연초에 수립해서 진행한 사항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격리가 지속되다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농식품이 진출이 되어 있는 대형 유통 매장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재택경제가 조금씩 이제 러시아도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에다가 한국 농식품을 좀 홍보하면 좋겠다. 그래서 블라디 최대 배달 플랫폼에 음식을 주문하면 한국의 음료를 추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 마케팅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저희 농식품 4만 개 그리고 마스크 이런 걸 기부를 해서 좀 더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했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온라인 판매 채널이 활발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새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TV 홈쇼핑, 온라인 판매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서 파워 인플루언서의 그 한국 농식품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에는 배달 플랫폼 글로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면류 등 한국 농식품을 입점을 시키고 실제로 이제 판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모션과 SNS 연계 홍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무역 식품수출부 박재상 부장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신북방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신북방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 육성, 물류 지원, 현지 마케팅 실시 등 실제적인 추진 과제를 발표하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선우 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며 농협무역의 신북방 수출 사례와 신북방 정책에서 향후 한국 농식품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협무역 수출 사례는
2017년부터 주로 러시아 사할린과 몽골 울란바토르에 쌀, 참외, 딸기, 파프리카 등의 농산물과 차류, 김 등의 가공식품을 연간 한 50만 불 수준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좀 전에 발표와 같이 저희 수출된 농식품은 한국식품 전문 판매점과 현지 유통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농식품과 같이 높은 가격과 물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신북방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극동 러시아 전기 컨테이너 운행 지원 관련 사업은 물류비 부담 완화, 전기 수발주 체계 도입, 그 다음에 시범적인 소량 다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극동 러시아에 대한 신규 식품 업체들의 상품 공급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K푸드 전용 판매장을 극동 러시아, 몽골에 설치 관련하여서는 저희 농협무역도 수입 업체와 함께 AT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안테나 컨셉 스토어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유통 상간의 컨셉 점퍼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수출 거점 지역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울란바토르의 냉장 냉동 공동 물류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기존의 중국 청도에서의 사업 사례와 같이 조기 물동량 확보 어려움, 기존 업체들과의 견제 등을 감안시 임대 운영 후 고정 투자를 추진하는 등 면밀한 현지 사정을 감안한 사업 전개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신북방 정책에서 향후 한국 농식품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신북방 9개의 과제 중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는 단기 성과 창출 과제로 실제적으로 정책의 문을 열고 성과의 가시화라는 차원에서 농식품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현재 러시아의 극동 개발 추진, 중국의 동북 상승을 거쳐서 극동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진출을 하려는 계획, 그 다음에 한반도 내의 어떤 평화 분위기와 경제 협력 분위기를 볼 때 실제적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볼 때 실제 이제 얘기만 되었던 동북아시아라든가 신한반도 시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극동 지역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최종 수요처로 보는 단계에서 역사적 공감대, 기활동적인 고려인 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하고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여 극동지역, 시베리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 공동체 개념을 도입, 상호 공동 번역을 위한 큰 청사진을 그리고 역할을 또 분담하고 그리고 한국 농식품의 기구축된 한국의 우수한 식품 가공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 식품이 글로벌 식품 사업으로 성장하는 주요 터전으로 극동 지역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진 방향과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 지역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rovsk, 노보시비르스크 등 서쪽으로 진출하자. 또한 극동 지역을 향후 남북 협력 사업 진척에 따라서 북한 지역 접경이든 내륙이든으로 우회하는 동해 루트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현재 단순 수출 시장에서 우수 상품 수입 기지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건강을 고려한 극동 지역 시베리아의 우수 식품과 식품 소재를 위한 수입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각 국가별 지역화, 네트워크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의 대응 방안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연방 정부 극동 북극개발부, 그 다음에 오포로라고 있습니다. 전국 러시아 중소경영인 연합회, 그 다음에 작년에 러시아 농식품 내에 만들어진 아그로 엑스포트라고 우리나라 AT와 같은 조직, 그 다음에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등
러시아의 무역, 유통 조직 및 협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식품 업체를 선정하고 제조 공정 조사와 지역별 부수 상품 발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한국 식품 자체를 수출하자입니다. 즉, 한국의 우수한 식품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추진하여 식품 가공업에 적극 진출하자. 초기에는 한국 인기 상품 생산에서 단계적으로 현지 우수 원료를 개발, 제조, 가공하여 러시아 내수와 함께 한국 및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로 세계적인 우수 식품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현지 유통시장 진출 검토로 식품 공급 가치 채널을 확대하자입니다. 실제 현지 유통시장의 직접 진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국 대형 유통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한국 상품 공동 구매, 신상품 공동 개발 및 물류센터 운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양국의 유통 및 식품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해외 식량 기지 관련해서 향후 극동 지역을 한반도 식량 안보의 중심 기지로 활용하자입니다. 해외 농업 투자 중 러시아의 비중이 높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수출국의 식량 작물, 금수 조치 등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식량 안보 중심 기지로 활용하자는 내용이고, 현지 러시아 내 농업 투자를 노정 농업 투자의 범위를 연해주에서 시베리아, 알타이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도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 중소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과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수확물의 국내 반입률을 제고하고 향후 남북 협력 가시화에 따라 북한으로의 식량 작물 직접 반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신북방 정책과 향후 한국 농식품의 미래 디자인을 위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학술 대회가 농식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의 외연 확대를 통한 지속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